소개받은 유일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김주진 원장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럼 강론으로 들어가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건강이라는 게 뭐냐? 그럼 정신이라는 건 어디 있느냐? 그럼 정신 건강이라는 게 뭐냐? 요거를 집중적으로 일단 정리해 드리려는 게 오늘 시간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이 어디 있느냐? 머릿속에 있다, 가슴에 있다, 뭐 오장육부에 다 나눠져 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저는 어딘가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잘 안 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번 연습을 해보면 이게 찻잔으로도 보이고 사람 얼굴로도 보이는 거 예, 보이시죠? 예. 이게 삼각형이기도 하고 안에 숨겨져 있는 삼각형이 또 하나 보이기도 하죠. 자, 꽃으로도 보이고 여인의 얼굴로도 보이고. 평범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늘을 나는 양탄자 같기도 하고. 자, 가장 어려운 그림입니다. 여기서 혹시 뭐가 보이시는지? 할머니. 또 스카프를 쓴 여인의 모습도 보이죠. 예. 자, 한쪽만 보지 말고 다른 공간, 숨겨져 있는 이면을 볼 수 있다면 그 보는 연습 자체가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신을 보는 것의 시작이라고 일단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또는 드러난 화면의 그 이면을 보는 것, 공간을 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 그러면 평면의 공간 말고 이렇게 건물이나 입체적인 공간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스페인의 부르고스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성당의 웅장한 그 공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명동 성당도 있고요. 조그만 오두막에도 작은 공간이 있게 돼 있죠. 이건 우주선에도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을 어딘가로 보내는 것이 또 목적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정신은 우리의 육체나 또는 느낌이나 감정이나 삶의 과정 사이에 어떤 공간에 존재하는 무엇일 것이다 라고 일단 가정을 세워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머릿속에 있기도 하고 오장육부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내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그 공간 안에는 이 정신과 감정과 영혼이라는 것이 같이 존재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자. 이게 첫 번째 일단 주제인 거고, 이 공간을 중심으로 정상이라는 게 뭔지, 이 공간이 어떻게 생기는지, 사람에게는 공간이 어떻게 생기는지 동기와 성장과 죽음까지 이 제목별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알면 그것이 내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상이 무엇이냐, 건강이 무엇이냐 라고 일단 두 학자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건강한 사람을 정상이라고 하자. 그래서 건강해야 정상이다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먼저 소개를 했었는데 이 그리스 로마 시대 정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겉으로 보기에 튼튼하고 멋있고 건강한 사람을 이 사람은 정상일 거야 라는 전제하에 건강한 사람을 정상이다라고 기준을 한번 정해봤는데 현대 시대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죠. 100세 시대에 또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뭐 불균형이 있을 수 있고 또 조그만 병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무조건 건강해야지만 정상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사람을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자라는 정의도 있습니다. 이게 정신 분석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최상의 만족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만 건강하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균을 정의라고 하자. 의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정상의 개념인데 120에서 80 혈압을 정상이라고 하자. 뭐 혈소판이 몇일 때 빈혈이 아닌 것으로 하자라고 수만 명의 혈액 검사를 했더니 통계적으로 그 범위 안에 있으면 정상이고 아니면 병이다라고 정의를 해보는 것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너무 기계적인 평가다라는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IQ 180은 그러면 평균을 넘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부러워하면서 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제한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진행 개념, 프로세스 개념이라고 하는데 계속 사람은 성장하고 변하고 또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자라는 프로세스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정신의학에서는 정신건강에서 볼 때는 마지막 이 진행 개념을 가지고 정상을 평가하는 것을 주로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진행 과정, 어떻게 내가 지금 나이 들어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고 변해가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지금 공간의 개념과 지금 진행의 개념 두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 특수성에서는 어떤 고정된 정상이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고정된 경계는 없고 어느 시점에서 지금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가 아닌가의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지금은 좀 병에 가깝다. 지금은 좀 혼란스럽다. 지금은 좀 슬럼프에 빠졌다. 뭐 이런 식의 구별해서 설명을 할 수 있지 단정적으로 병이다라고 단정 짓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또 심한 병에 걸려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거나 극복을 해서 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진행 개념이 이 정신 건강에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진행과 공간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제가 동기라는 단어를 뽑아봤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면 계속 나이가 들고 성장해 가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차지하는 어떤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 형성되는 거에 시발점, 뭔가 움직이게 하는 것 또는 그 안에서 어떤 여유와 공간을 차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결국 사람에겐 동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기는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게 욕망이나 어떤 소망이나 두 가지가 가장 큰 시발점으로 작용하는데 이 욕망에 대해서 그 유명한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자기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과 희망을 바라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데는 조금 훈련이 안 돼 있고 부족하다 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럼 이게 왜 우리에게 현재 적용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동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내가 불편하거나 괴롭거나 힘든 것을 피하고 도망가고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회피 동기라는 게 있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것, 이루고 싶은 것, 소망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싶어하는 성취 동기, 접근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회피 동기는 주로 불안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고 짧은 시간에 반응이 이루어지고 주로 주변이나 환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접근 동기는 좀 긴 시간에 이루어지게 돼 있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기나 변화에 약간 부정적인 사례로는 우리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 걱정이 돼서 이거 담배 끊어야지 결심을 하지만 조금 지내서 살만하면 다시 또 담배를 핀단 말이죠. 뭐 등록금이 비싸다고 수덜거리는데 막상 기회가 되면 수업을 빼먹고 도망가거나 수업에 대한 노력을 좀 덜 하거나 큰 잘못을 해서 이제 벌을 받거나 벌금을 냈는데 그 당시는 반성을 하지만 또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건 회피 동기에 의해서 단순 반응을 할 경우에는 당장은 움직이지만 이 안에 어떤 공간이나 방향성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례들을 보면 정말 빈민가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결심과 어떤 뜻을 가지고 멋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계기가 없었는데도 스스로 깨달음과 자각이 와서 그래, 담배를 끊어야 되겠어 또는 금주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작은 목표나 계획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일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완성해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수많은 움직임과 변화가 있지만 단순히 이 회피 동기에 의해서 그 불안을 피하기 위하고 편하고 안정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뭔가 큰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의 겉으로는 똑같이 움직이지만
목적과 방향성은 약간 다르다는 거죠, 사람마다. 자, 그럼 이런 변화와 동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가장 큰 그 계기들을 봤더니 첫 번째, 자연적인 변화로 모든 사람은 스스로 뭔가 변화를 하거나 움직이려고 하는 본능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건강해지려고 하는 힘이 자연적으로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듯이 모든 사람은 더 행복해지고 싶어하고 건강해지고 싶어하고 더 뭔가 자기가 그 인정받고 싶은 거 또는 뭔가 보람 있는 행동을 했다라는 그 느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느낌을 어떻게 자극을 받느냐에 의해서 누구나 움직이고 싶은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적 변화를 어떻게 자극을 받거나 변화의 계기가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친구에 의해서 또는 어떤 병에 의해서 또는 하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그 선생님이 단기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상담사가 어떤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희망을 갖고 싶은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에 의해서 계기에 의해서 움직임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변화에 대한 또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또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를 스스로 생각하는 것, 주변 사람과 그런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변화에는 무조건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6번째,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대화도 도움이 되더라 라는 통계가 있고, 단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반대로 비판을 하거나 하는 것은 계기는 되지만 변화의 폭이 무척 적더라. 그래서 동기와 변화에 대한 요소로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 변화나 그러니까 동기, 움직임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소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담배를 끊을까 말까, 내가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될까 말까 하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야, 당장 돈을 벌어야 돼,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꾸 미루게 되고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현상을 양가감정이라고 하는데, 이 양가감정에서 이 50대 50이 싸우고 있을 때 그래도 운동하는 게 좋아, 또는 그래도 지금 당장 움직이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먼저 전환하는 게 좋아라고 옆에서 얘기를 해주거나 자극을 주거나 전달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이 두 가지 마음에서 한쪽으로 움직이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양가감정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 변화나 성장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더라.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사람은 더 건강하게 움직이고 성장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기유발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더 멋있게 또는 더 괜찮은 사람으로 추구하는 게 어떤 걸까라고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이 한 발짝 넘어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고 계기가 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왜 변하지 않는 거야? 왜 이걸 안 해? 하면 되지? 라고 압력과 비판을 주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회피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고 도망가지 말고 접근과 회피 동기 갈등에서 이걸 극복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면 그 인정을 하는 걸 통해서 주변 사람과 또는 내가 스스로에게도 대화를 할 때 고비를 넘기는데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더라. 일단 자신을 먼저 인정하는 것, 혼자서는 약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어떤 시발점 또 양가감정을 극복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탐색하는 것, 현재 내가 어떤 단계에 있고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더라라는 좀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것 일단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아까 회피 동기는 이 2차원 평면 안에서 내가 건강, 체력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재력을 추구하다가 너무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거 추구하다가 또 공부한 걸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또 일을 하다가 라고 평면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가더라도 항상 다른 쪽이 부족해서 불안과 결핍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을 회피 동기에 의한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이걸 2차원 상황의 1차적 반응이다 라고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아까 성취 동기, 또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해서 움직일 때는 이게 이 평면에서 공간으로 3차원으로 바뀝니다. 3차원으로 바뀌어서 좀 더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또는 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또는 친구들과, 또는 어떤 이 세상을 위해서 또는 내 자신의 보람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할 거야 라고 목표나 방향이 생겼을 때 3차원으로 바뀌면서 저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이 공간이 생겼을 때야 비로소 내가 내 정신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내 삶에 대한 여유라는 것이 같이 포함이 되는 삶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차원의 삶에서 3차원의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회피 동기보다는 성취 동기를 위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보고 자꾸 주변에 물어보고 탐색하는 과정을 가져보는 것.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내가 추구했었던 돈이나 지식이나 체력이나 모든 자료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형태가 형성된다는 거죠. 요거보다 좀 더 바람직한 형태는 이제 4차원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3차원의 고정된 틀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체력이 부족하고, 어떨 때는 지식이 부족하고, 또 성장을 추구하는, 또 내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성취 동기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움직여야 될 때도 있고, 저 공간 안에서 수시로 회전하고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 수시로 변하고 움직이는 삶으로 다이나믹한 생활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이 더 생기 있고 살아있는 삶으로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생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취 동기 삶의 그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하는데, 아니 힘이 있고 재밌는 게 있어야 뭔가를 바라는 게 생기죠. 성취하고 싶은 게 생기죠 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내가 입맛이 생겨야 밥을 먹죠. 기운이 있어야 운동하죠.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만들어주는 의학이 아직은 사실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크게 딜레마인데, 동기를 만들어주는 약이 있다면 이건 정말 노엘 의학상 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도 입맛이 생겨주는 약, 또는 기운이 생겨서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주는 약, 또는 뭔가 하고 싶은 성취 동기나 내가 행복을 찾고 싶은 어떤 의욕이 생기게 해주는 약은 현재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것이 생길 수 있느냐? 거꾸로 오히려 사람의 몸과 구조는 내가 일단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씻고 여러 가지 그 자극을 혀에 주기 시작하면 거꾸로 그 다음에 입맛이 생깁니다. 아무리 기운이 없어도 걷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힘이 생겨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일단 움직이고 만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동기가 생겨요. 그게 거꾸로인 거죠. 그래서 일단 움직이자, 일단 먹기 시작하자, 일단 걷자가, 걸으면 사람 몸에는 아까 첫 번째 자연적 계기에 의해서 사람은 바뀌게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려면 일단 움직이자, 만나자, 얘기를 하자, 질문을 하자. 그게 내 안에 정신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기도 하고 누구나 이룰 수 있는 씨앗이라는 거죠. 이것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왜 이런 구조를 형성됐는지까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지만, 현재 의학적으로는 그게 더 빠르고 지름길이라는 것을 한번 강조하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과 진화라는 거는 사람 몸에 저절로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씨앗인데,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은 연력학 제2법칙이다, 엔트로피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결국은 이제 그걸 성장이라고도 하고 진화라기도 하고, 태어나는 순간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게 돼 있고 자라게 돼 있고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다는 것은 결국 계속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고, 이 글자보다는 성장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또 인생의 본질은, 또 우리가 즐거움과 에너지를 느끼는 것의 본질은
성장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강조드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아까 진행 과정, 진행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공간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걸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동물이나 또는 식물보다 사람이 다른 점은 아까 무질서도라고 하는데, 훨씬 더 그 안에 에너지와 성장을 추구하는 욕구와 방향성과 그 방향성을 추구하는 사이에 생긴 공간들이 쌓여서 가장 위로 올라가는 고등동물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등동물로 올라갔어도 우리 몸 안에는 자연적인 본능이 들어가 있어서 더 편하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쉽게 가고 싶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작용합니다. 그게 바로 엔트로피의 힘인 거죠. 그게 현재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포기하거나 타협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생기게 하는데, 그걸 극복하는 것을 생명력이라고 하고 건강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다른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까는 이제 동물 그림으로 진화 그림으로 얘기했고, 마음 그림으로 얘기하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타협이나 미숙함이나 게으름인 거고, 내가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격을 만들고 싶어하고 성숙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 안에 내 안에 정신의 공간이 있다면, 또 영혼이라는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피라미드 구조이기도 하고, 이것을 아까 영상으로 본 로켓의 영상으로 한번 연상해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먹고 자고 육체적인 힘이 에너지원이 돼서 그것이 이 현실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해서 일단 지구권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 내 정신이나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자유롭게 더 긴 여정을 갈 수 있고, 마지막에는 내가 마지막에 남은 그 목표, 그게 사회 정의든 평화를 위해서 싸우든 아니면 사랑을 완성하는 거든 내 영혼이 이 평안을 지키는 것이든, 그 하나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려도 상관없는 이제 그런 삶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정신건강이라고 하고, 게으름이나 타협이나 안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나가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이라고도 하고 건강한 삶이라고 전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하게 산다는 것,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계속 뭔가 성장하고 있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달라져 가고 있다는 거고, 건강한 사람이란 결국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변화하고 있는 사람이다. 변화라는 것은 나이가 들고 약해지는 것도 변한 거죠. 몸이 약해지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을 해서 더 자신의 소망이나 희망에 집중하는 것, 이것도 변화하고 성장인 거죠. 그걸 또 건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그 성장과 성장을 위해서 생명 에너지를 충분히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건강한 삶이라고 하고 멋있는 삶이라고 하자.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순간, 현재 이 순간에도 충실하고 앞으로의 순간에도 모든 순간을 내가 직접 결정하고 방향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장 동기로 삼고 생활하는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결국은 건강한 신체와 아까 이 육체를 갖고 있고 사는 우리이다 보니까 신체적인 건강과 현실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거주 공간이 있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 안정된 최소한의 건강한 상황에서 자신과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가 왜 살고 이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갖고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같이 동반 성장의 삶을 살고 인간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이걸 위해서는 서로 잘 나누는 것, 내가 세금을 잘 내는 것, 내가 낸 세금이 잘 쓰여지는 것,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제대로 도와주고 쓰여지고 싶은 것, 평등한 삶, 또는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사랑을 어떻게 전달하고 나누는 것이 좋은지, 이런 궁극적인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하나를 결정하고 결심하는 것, 그 결심을 위해서 내 경험이나 육체적인 지식이나 또 재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용하는 것, 이것을 진정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이라고
그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런 삶을 산 대표적인 건축가가 하나 있죠. 파밀리에 성당이라고 스페인의 이 성당을 건축한 사람은 자기 생에 완성을 하지 못하고 일찍 죽었지만 지금도 이 성당은 계속 지어지고 있죠. 한 건축가의 그 소망과 열망이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계속 이 공간의 완성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열심히 완성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죽음 이후에도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 이게 건강한 삶을 완성하고 행복하게 죽는 것에 정말 올바른 본보기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그 공간이 살아있는 삶, 이름이나 명예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소망이 전달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모습이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으로 영상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그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삶의 모습을 공감한 저라는 그 김주진이라는 로켓이 이 발사가 되고 저의 삶의 여정이 구리 안에서 의사로서 살아가고 살아가면서 나누고 싶었던 이런 소망이나 저의 정신이나 뜻이 실제로 죽음 후로 전달이 돼서 잘 나눠주고 있는지를 같이 공감한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뜻이 이렇게 그 공간으로 완성되거나 작품으로 완성되거나 아니면 무사히 화성에 도착해서 어떤 영상이나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그걸 보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나사의 연구원들이 이 영상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다 기뻐하고 감격하고 보람을 느끼는 장면들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 장면이 바로 저의 장례식 장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죽음 이후에도 죽음은 그래서 불행이나 괴로운 삶이 아니라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고 완성되는 오히려 축적된 상황과 결말점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까지도 삶이 완성되고 방향 확신이 생기면 죽음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야말로 완성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고 저의 장례식장은 오히려 더 기뻐하고 다 같이 공감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기쁨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